아, 아,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전기장은 뭐 이 필드, 이 필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장은 B 필드, H 필드 각각 있고, 여기 인텐시티,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는 E 필드고, 인텐시티고, 그 다음에 마글 필드는 H를 마글 필드 인텐시티라고 그러죠? 인텐시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필드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인데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플럭스 덴시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이름 부르죠, 그죠?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식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이게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B필드가 되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차지 Q가 있을 때 힘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전기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힘을 차지 Q에 받는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Q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Q가 U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I가 DL이라는 길이도 돌릴 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어, K 벡터의 ES, 이렇게 면적소에 대해서, 단위 폭당 커런트에다가 방향은 저를 흘러가는 방향, K로 되어 있고, 이 면적, 미소 면적, KDS 있거나, 혹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단위 면적 흘러가는 저도가 J 벡터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볼륨이 EV다. 되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힘이, 자기장이 있으면 힘을 받게 되죠. U에 곱하기 B다. 이렇게 표현하고, I의 DL 벡터에 DF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DF가 B다. 그 다음에 K의 DS 곱하기 B다. 그 다음에 J의 DS의 곱하기 B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받는 거를, 이렇게, 어, 힘을 받을 때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얘를 힘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DL만큼 움직인다. 힘으로 DL만큼 움직이면 얘는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주기 때문에 이 전기장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을 받을 때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를 준다.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장의 경우는 이 힘의 운동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있을 때 에너지 차원과는 다르게 자기장은 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전할 때 전기장은 단위 부피당 전기장 에너지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다음에 플럭스 덴시티 곱한 거고요. 똑같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에너지도 이렇게 2분의 1의 B 필드의 H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분의 입실론의 E의 제곱이나 혹은 2 입실론의 E의 어, 제곱이나 그처럼 2분의 뮤의 h 제곱이나 2뮤분의 b의 제곱이 각각 에너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로에서 우리가 이게 단위 부피당이잖아요, 그죠? 단위 부피당이 회로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2분의 cv 제곱 이렇게 해서 전기장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을 때 전압에 대해서 이 비례 상수가 전압 제곱비 상수가 커패시턴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하나의 유니트로 표현하고 이게 페럿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갈색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통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선 되게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전국 두 개 되는 게 다 커패시턴스입니다. 전기장 에너지 할 때도 전압에 의한 것이 이제 전기장 에너지인데 우리 회로에서 이번에 Li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이제 전류에 대해서 전류 에너지가 자기장 에너지죠. 그 자기장 에너지라서 여기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가 이제 인덕턴스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인덕턴스. 그래서 이게 전기 전자기학이 회로 이론하고 그리고 이 전자회로의 기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기를 배우고 있는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자기기 이런 데 있어서도 오늘 할 부분 예전 문제 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덕턴스 L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 토로이드 코일에서 이렇게 관계 있는 것도 있고요. 관계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솔레노이드 이런 형태로 관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요.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하는 얘기긴 한데, 전자기학을 이제 그냥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기장, 자기장이 잘 감이 안 잡히는 것처럼, 이거 왜 배워야 되지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엘레 파츠 이런데, 뭐,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면 여기 이런 데 갔을 때 수동복구, 콘덴서 키트, 뭐 저항 키트, 인덕트 키트 이런 거 보면 콘덴서 키트 이런 걸 딱 보면 이런 모양들이 이거는 이제 모양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동복구의 캐패시터 딱 해보면요 모양이 딱 나오는데 캐패시터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를 저장하는 어, 장치인데 이거 보면 종류가 많죠. 칩 세라믹 콘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요거는 이제, 여기 칩 형태로 되어 있는 버스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세라믹 콘덴서, 종류가 많죠?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세라믹 콘덴서를 해서, 세라믹이란 게,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가 세라믹이거든요. 이게 메탈 옥사이드가 세라믹이거든요. 금속 산화물이 세라믹인데, 이런 식으로 유전율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되어 있는 것들 아마, 세로에서 봤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전극 두 개 해놓고 평행판 축전지가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이 사이에 유전체로 들어있습니다.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원통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행판 축전지를 줄줄 말아가지고 이 원통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극이 있는데 전액 콘덴서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안에 극성을 띠고 있는 전해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전해질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요즘 전기 자동차 할 때도 안에 리튬, 뭐, 카드뮴 2차 전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기 전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모양들이 작게 만들어진 칩 형태로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 콘덴서, 있는데, 이런 형태의 콘덴서도,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현대차에 나가보면 이렇게 직접 다 볼 수가 있는데 RF 콘덴서 이런 것들도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RF 콘덴서는 조금 높은 주파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특별히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유전체란 거는 원래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게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인데 전기장을 다 걸어주면 플러스는 이렇게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는 전기장 반대 방향 이동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중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몰 P라 그러고 이게 이제 다이폴이 생기는 거죠. 다이폴 생기는 거고 이런 폴라리제이션 벡터라는 것은 어떠한 볼륨 속에서 이러한 다이폴 모멘트를 다 더한 것을 볼륨을 되게 작게 잡을 때 이게 폴라리제이션 벡터라고
볼륨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볼륨 델타 V에 대해서 요 속에 들어있는 거 다 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전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요. 전기장이 반대로 됐을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이렇게 분국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네,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전기장이랑 이 필드가 이제, 일렉트로스타틱일 때는, 이렇게 걸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이 필드가 일로 갔다, 굉장히 빨리 바뀌면,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분국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공과 마찬가지로, 유전율이 그냥 진공 유전율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얘가 분국이 없어지니까 T가, 거리가 떨어지는 것도 줄어들고, P가 이제 Q에 떨어진 거리 P이기 때문에, 그 자체 P가 줄어들면 이 P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얘기할 때, 입실론의 E가, B필드가 입실론 제로의 E 플러스 P라고 했으니까, 이 P가 생기면, 이 P가 원래 이 필드하고, 이제,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의 P인데요. 그러니까 이 P가 있어야지 입실론 R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 P가 없어지면 입실론 R이 입실론 제로 1로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RF의 캐패시터다 그러면, 굉장히 RF가 라디오 프리퀀시거든요. 라디오 프리퀀시인데, 이 정도 주파수 올라가도, 10에, 알고 있는 FM 주파수는 108.108MHz다. 그럼 이건 10에 8.MHz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라디오니까 이게 10의 구성, 기가헤르츠도 하고, 여러 휴대폰은 기가헤르츠 단위죠. 그죠? 그 단위에서도 C로 작동하려 그러면, 이제 이게 빨리 바뀌는 그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연구를 할 때에도 이런 빨리 바뀌는, 그런 주파수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는 것들이 바로 이제 RF 커패시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전해 콘덴서라는 건 이제 그 전해질이라는 게 이제 소금물처럼 세우면 되는데요. 소금물이라는 것처럼 이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빨리 바뀔 때 얘가 빨리 못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 콘덴서는 주로 전원 60Hz, 여러분 그 알고 있는 휴대폰에 충전기에 들어가는 그런 직류를 만들어주는 그 정도에서는 얘는 쓸 수 있지만 높은 주파수에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회로들에서는 이런 세라믹 콘덴서나 그다음에 이런 세라믹 콘덴서부터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면 마이카 콘덴서라는 것도 있고요. 필름 콘덴서를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이런 콘덴서가 보통 전자회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플라스틱, 필름,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필름 커패시터 속에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종류가 많고, 근데 가변 콘덴서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가변 콘덴서는 이제 돌려서 이렇게, 바리콘이라 그러는데, 베리어블 콘덴서라 그래서 베리콘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손잡이 달려가지고 옛날에 작은 라디오 같은 거 만들 때, C를 바꿔줄 때, 가변 콘덴서 형태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들을 이제 가변 콘덴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하고 여기에 이제 인덕터가 이제 마그넷 필드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 인덕터는 아무 코일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토로이달 코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투자율이 높은 그런 투자율이 높은 재료라 하면 이거는 이제 투자율이 높다 그랬을 때는 제가 여러분 이 개념을 전자기가 배울 때 수식을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컨셉을 아는 게 되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준다 그랬을 때, 비필드를 걸어준다 그랬을 때, 여기에도 아까 일렉트릭 필드처럼, 이게 뭔가 정렬이 돼야 되잖아요. 정렬이 돼야 되는데, 비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이제 나침반을 놔뒀을 때, 나침반이 이렇게, 어, 지작,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화살표로 변을 해서 그런 게 정렬이 될 겁니다. 정렬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비필들이 되면 이제 정렬은 보통 표현할 때 이 방향으로 이제 N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비필드가 또 바뀌면 또 정렬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일 때는 그냥 실제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이 중간에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현재 위치가 중간이기 때문에 위치는 마이너스 같은 위치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원 위치에서 이동했는 거리만큼의 그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마그넷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배웠듯이 이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가 돌고 있으니까 전류입니다. 이렇게 요즘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렬하는 것의 소스도 원자 쪽인데 이 안에 그 이 오비탈, 저 오비탈 커런트, 오빗 커런트, 오비탈에 의한 이 전자가 흐르는 것에 의한 전류, 그리고 전자 자체가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에 의한 마그네타이드 모멘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커런트 루프 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걸 얘기할 때 커런트 루프 할 때는 요 I 흘러간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의 반경이 R이라면 파이 A제곱, A라면 A제곱하고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손으로 감았을 때 위로 흐르는 그래서 AN 그래서 AN을 해서 얘를 M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전류가 흐르는 것이 이 마그네틱 모멘트의 오리진이 되고 요거를 똑같이 델타 V를 딱 잡았을 때 델타 V 딱 잡았을 때 요 속에 들어있는 마이 모멘트를 다 합한 거 시그마 스몰 mi 이거 스몰 mi죠 그죠? 를 합한 거를 델타 V를 0으로 보낼 때 이거를 마그네타이즈 M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것과 마이 필드에 의한 것이 다 원자의 구조에서 온 거라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이는 그 정기장 자기장에 의한 혹은 매질의 영향 이 부분이 사실은 원자핵에 의한 특성이 다 나타나고 있다. 결국 매질에 의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까 엘레파츠 뭐 디바이스 마트 이런 데 보면 그런 수동 부품을 이렇게 만들 투자율이 높다. 그럼 정렬이 잘 되는 거를 얘기하겠죠. 잘 정렬이 되고 얘도 이제 주파수 조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노이즈를 제거한다거나 할 때 이런 거를 또 쓰거든요. 거꾸로 어느 더 높은 주파수는 못 지나가게 되는 어떤 필터 형태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비필드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대로 있죠. 비필드는 U0의 H 플러스 M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한다고 그랬고 여기 비필드가 U0의 mu R의 H다. 그래서 이제 UH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질에 대한 영향을 실제 그 매질 속에 있는 작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그 어떤 특정한 볼륨을 작게 표현했을 때 평균적인 M으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그러거든요.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폴라리제이션 벡터라고 그러고는 폴라리제이션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G로 한 것처럼 커패시턴스 한 것처럼 여기서는 인덕턴스다. 그래서 자기장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 EM 웨이브라 그러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라 그래서 이제 빈 공간에 이 빈 공간에 전파가 바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빈 공간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을 날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 이 빈 공간이 빛과 같다. 빛이란 겁니다. 빛이란 것이 되어서 빛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광학이 되고 이거를 이제 그 매질 이제 한참 매질을 얘기했으니까 매질 속에 원자 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빛이 나오게 되고 요건 이제 우리가 포토닉스 그래서 LED 있죠? LED. LED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을 때 여기 카본, 대나무를 태운 여기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P는 I 제곱 R, 이제 열에 의한 복사를 빛이 나오는데 이 LED는 차가운 빛이라 보면 되는데 우리가 PN, 즉각 다이오드 PN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 결합해서 결합한 에너지 결합되면 손을 대면서 막 빛이 이제 하니 그래서
이제 LED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져 있던 자체가 일렉트릭 필드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에너지 차이를 주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결합하면서 빛이 나오는데 마침 이것이 그, 비저블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가시광선이 나오고 이 비저블 라이트가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에너지를 따졌을 때 1.5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하는데요. 3 일렉트론 볼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1.5 일렉트론 볼트, 3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파장으로 따지면 400 나노미터에서 우리가 8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제 여기 위로는 적외선이고 이때 자외선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비저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반도체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합된 요 에너지가 하필 요, 1.5에서 3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할 때, 그러면 매질이, 어떤 매질이 과연 빛을 만들어낼 것인가 할 때, 바로 세미컨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미컨덕터가 나오니까 이게 마침 이게 밴드갭이라는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 갭이라 나중에 이런 반도체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나눠지는 에너지 정도가 1.5, 1.3, 1.0 되니까 요거를 그 에너지가 빛에 대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빛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고 보니까 이 빛이란 것은 전파고요. 이 전파는 알고 봤더니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빈 공간을 퍼져나가는 그런 전파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지금까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배웠는데 이게 왜 빈 공간을 퍼져나가느냐 하는 것이 다음 시험부터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커플이 되기 시작합니다. 커플이 되어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고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커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는데 그때 0이 될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고요.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는데 필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빈 공간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LC 공진회로 들어봤죠, 그죠? LC 공진회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되는데 여기는 에너지 일로 갔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차지가 되면 얘는 일렉트릭 필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코일이 되면 마그네틱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할 때 여러분 알고 있듯이 뭐 흡수 LC 분의 1이 오메가 레조넌스다 이런 걸 아마 배웠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안테나를 달면 여기 안테나를 달면 이제 이 전류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되니까 이게 전기장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시간에 변화를 주거든요. 그럼 시간에 따라 변화를 주면 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컬 E가 이제 원래는 0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어, 보존력, 컨설버티브 포스라고 그랬습니다. 포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에 라운드 T다 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자기장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준다. 그 주위에 되고요. 오늘, 또,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 뒷부분 할 부분이지만, 펄 H가 뭐좀 J였다는 거죠? 근데 J였는데, 전류가 자기가 만든다는데,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의 시간에 대한 변화도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 되어서, 요게 이제 막설 방정식 달번 T는 또고, 달번 T는 0이다. 라는 것을 합해서 얘가 막설 방정식이다. 하고요. 요게 이제, DC, 전자기파가 이 공간을 나눠주는, 이 공간을 이제 진행하는 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자기학 속에 우리 전기전자공학부에 이제 7개 전공이 있는데, 7개 전공에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C, 이 C 파트에 에너지 저장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저장한 거를, 에너지 전력, 어, 한다 그랬을 때 전력은 여러분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발전기를 돌리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그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준다. 요 시기에서 발전기가 나오니까 이러면서 요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C로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를 저장하는 거니까 요즘 얘기하는 전지, 에너지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전자 파트에서는 모터 이런 얘기 하시죠. 이상빈 교수님 발전기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그 모터 그러면 이제 힘이 되죠, 그죠? 힘이 되어서 이 힘에 의해서 그이 차지를 돌리기도 하지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자기장 돌리는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 할 때 바로 모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요식에서 다양한 구조에서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해서, 이제 빛에 의한, 이제 요 전차, EM 웨이브,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제 생기는데요.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결국 AC거든요. 이렇게 시간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 커패시터 같은 경우도 RF와 C라는 걸 했었는데, 굉장히 빨리 변하면 이게 이제 느려지면서 못 따라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입실론 R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자기장에서도 똑같이 못 따라오면 뮤 R이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주파수 전성이라든지, 하게 되니까, 이런 이런 시그널들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긴 공간에 EM에 보내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라디오 프리퀀시 보니까 라디오 회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라디오 주파수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라고 생각해 보면 통신이죠, 그죠? 통신 이론을 이렇게 어떤 신호 처리하고, 실제 이거를 피지컬 레이어라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실제 구현하는 김문일 교수님이나 전상훈 교수님 같이 이거를 실제 구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피지컬 레이어 쪽도 있고, 또 통신에서 이거를 신호를 처리해서 이제 웬만하면 노이즈부터 분리해내는 그 수학적으로 푸리어 트랜스폼을 쓴다거나 하는 통신에서도 이론적인 파트가 있겠죠. 이인기 교수님이나 강충호 교수님이나 전기증자공학부의 교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 쪽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고, 결과 이런 거를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빈 공간을 보낼 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비저블 라이트,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어떤 이미지를 매핑을 해서 빛의 색이나 밝기를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 흑백 이미지 혹은 컬러를 이제 요 에너지까지 다 매핑을 하게 되면 컬러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영상이죠. 영상이고 그다음 오디오 그러면 소리잖아요. 그죠? 소리란 거는 딴 게 아니라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힘을 받으면 자기장에 힘을 받으면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거기다 종이를 달아주면 종이가 떨면서 이제 코일을 감아주고 자기장을 해주면 얘가 떨면서 소리가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디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 얘도 오디오가 나오니까 그 신호, 영상 신호, 오디오 신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신호질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어, 이 김종욱 교수님이나 그리고 고한석 교수님이나 영상 처리한다, 뭐, 신호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를 그 다음 신호로 생각해서 수학적으로, 떻게 하면 영상 처리해서 노이즈 처리한다거나 하는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다 처리하는데, 이제, 어, 그, 켰다 껐다 LED, 요 PN 접합다 LED를 켰다 껐다 하고 어떤 얘를 제어해서 우리 영상을 만들어내고 혹은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떤 매질이 어떤 소재가 이런 거를 만들어낼지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나노 분야가 바로 이런 재료가 어떤 회로의 공간 혹은 에너지의 공간 어, 그리고 광전 재료의 근간, 뭐 이런 재료에 대한 직접 회로, 그 실리콘, 나노 재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반도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면 요 이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작용하는 데는 전자기학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배우면 전자기학 요소가 있고 에너지라 얘기했을 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 돌고 있다 했을 때 이거는 다 퀀텀 미케닉스입니다.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 반도체가 다 만들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요소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하고 같이 합쳐져서 우리 반도체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게 되고 빛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재료에서는 물리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회로로, 이 반도체 나오면 회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알을 치는 수동 조자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발명이 되어가지고 다 노벨 물리학상에 나온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고, 얘를 이제 직접 회로로 만들어서 여기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칩을 어떻게 찍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다이오드를 어떻게 놓고, PR을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잘 지어가지고 도시 계획처럼 하는 것이 바로 직접회로 분야입니다. 직접회로에 여기 하나, 두 개에 대한 특성은 내가 잘 몰라도 좋으니 전체를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특성을 잘 정리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직접회로 분야고 이런 것도 직접회로 생기면 얘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컴퓨터가 나오는 거죠.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휴대폰에 CPU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나올 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목적이 생기게 되고요.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고 펄퍼스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 다음에 랍댐도 하고 혹은 구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두이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 시스템 레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스템 레벨이라 그러고 여기 컴퓨터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제일 밑에는 이제 소자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 사이에 다 커버하고 있는 게 전기전자공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이 파트가 이제 보면, 겉으로 보기에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이나 이거 다 몰라도 이제 이런 앱을 개발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보면 코드, 그다음에 C 언어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C++도 많이 배우고, 자바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파이썬, 요즘 파이썬이 더 대세가 되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이고, 데이터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순수 소프트웨어만 이제 하게 된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전기전자공학도 하지만 컴퓨터 학과, 이런 데서도, 컴퓨터 학과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전체적인, 물론 아키텍처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야가 학과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지만 이 개념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실제 이제, AC로 가게 되고, 신호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되는지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싶었던 거고요. 여러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 전기장을 걸었을 때, 지난번 이 질량이 얼마고, 차지 얼마고 했을 때, 이 실제 움직이는 가속도, 속도, 그다음에 에너지, 위치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안에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어서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여러분 휴대폰에 그 가속도 센서가 있거든요.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움직임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적으로 액셀러레이션, 속도 같은 걸 알게 되면 어, 위치, 추기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전- 전기전자공학부에 이제 제가 하나 잠깐만 또 소개하면요. 최린 교수님, 분들 쪽에, 어, 대통령상,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이게 아직 안 됐겠다. 답니다. 보면, 그 딥러닝 기반 실내 제고 자기장 이후 초정밀 실내 추기 기술이란 거를, 저희 과의 최린 교수님이 상도 이번에
상도 받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요게 이제 하나스퀘어거든요. 하나스퀘어 지하에 어, 주변 구조물 때문에 자기장 세 개를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자기장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가 있으니까 이 사이즈를, 크기를, 변화를 다 저장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장치를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한 이런 실내 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자기를 하면서 이런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잘 측정하는 것이 분야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계산할 때 velocity와 acceleration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 전기장 있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 같이 있을 때, 얘가 속도가 뭐 일정한 했을 때 이제 가속도 0인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모터, 뭐 발전기 한다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루프가 있을 때, 라인이 있을 때 그 주위에 루프가 있다. 그러면 얘가 당겨질 것이냐 밀릴 것이냐 이것이 바로 힘을 받아서 뭐 모터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힘 계산할 때 바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4학년 때 이제 이 모터 관련 배우게 되면 그 기본은 전자기획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모멘트라는 것을 이제 또 흐르는 루프에다가 그다음 어, 루프의 면적에다가 전류 크기에다가 이 면적을 전류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 음시성을 가리키는 방향의 크기 벡터로 표현한다. 그렇게 해서 마을의 모멘트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모멘트 있을 때 임의의 위치에서의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이제 포텐셜 게임에 A를 해서 이제 그다음 커를 취하면 B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마을 모멘트 중심에서부터 거리 R로 떨어져 있을 때 그 M과 요 AR 요 중심으로부터 요 특정 위치에 유니트 벡터 하는 데다가 요 여기 질량이 아니라 마을 모멘트를 곱을 것이 이 위치에서의 A 필드가 되죠. 이것도 오늘 문제 풀 때 쓰이니까 이걸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이폴 모멘트끼리 이렇게 거리 떨어져 마을 있을 때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으니까 얘가 어느 방향에 힘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복잡긴 하지만 꼭 그 계산을 한번 다 따라와 보길 바랍니다. 틀려도 좋다는 얘기는 계산을 어, 실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방에 틀릴 수 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장에 대한 얘기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전반적인 지금 중간에 그 강의실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왔는데 요 자기장에 대한 연속과 그리고 인덕턴스 파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코일 사이에 좀 뮤추얼 인덕턴스 이런 얘기가 테러에도 많이 쓰이고 이런 토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마그네틱 서킷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일 같은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